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 온라인 입시 설명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설명회 사회를 맡은 미래융합대학의 신명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미래융합대학 하면 조금 처음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좀 생소하셨을 수도 있고요. 이게 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참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설명회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과연 미래융합대학이 무엇이다, 또 재직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학위 취득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전반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서요. 또 저희가 미래융합대학이 4개 학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4개 학과에 소속되어 있는 교수님들이 직접 여러분들께 나오셔서 또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또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 한 7시 1분 정도 되고 있는데요. 8시까지 한 1시간 정도로 이 설명회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제 끝나는 동안에 학과 설명하고 이게 진행되면서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으시면은 그 실시간 채팅창에다가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메모를 했다가 맨 마지막에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서 좀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일정을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이제 처음에 시작을 끝마치게 되면 저희 미래융합대학의 학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또 미래융합대학이 어떤 곳이다라고 하는 소개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그 후에 4개 학과의 각 교수님들이 한 분씩 차례대로 나오셔서 설명을 하시겠고요. 그 이후에 질의응답 간단하게 하고 이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이해되시겠죠? 저도 오늘 좀 이 방송이 좀 처음이라 떨리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설레이는 마음으로 아마 앞에 앉아 계실 것 같아요. 끝나는 시간까지 좀 자리 지켜주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박수와 함께 설명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미래융합대학 한동숙 학장님의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설명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미래융합대학 학장 한동숙입니다. 저희 그 전주대학교는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 또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인재의 양성이라는 비전과 목표를 갖고 그 많은 노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평생교육에서의 어떤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업 구상을 했었고요. 그 작년에 저희가 이제 그 본부에 있는 많은 교수님들과 같이 이런 논의를 하면서 왜 우리가 평생교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면서 그 대학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제 미래융합대학이고요. 그래서 좀 미래의 어떤 그 가치가 있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만들어내는 측면에서 그 미래융합대학이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경영학도와 그다음에 공학도 그리고 농생명과 문화관광 관련 학과를 저희가 이제 4개를 신설해서 그 지역의 많은 그 필요 인재들을 저희가 육성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학과는 달리 신임 교수, 각 학과별로 신임 교수 4명을 채용을 해왔고 또 겸직교원 12명, 겸임 교수 3명 해서 총 19명의 교수님이 현재 미래융합대학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들과 함께 저는 작년에 이제 교육과정을 수립을 했고요. 또 성인 친화형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해서 많은 학생들이 집에서도 그러니까 일과 취업을 같이 하면서 이제 그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저희가 콘텐츠를 제작해서 많은 학생들의 교육에 일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저희가 이제 많은 그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었고 또 올해 이제 3월부터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처음 다니는 그 대학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하고 많이 힘들긴 했지만 사실 이런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희는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교직원과 학생들 모두 이런 어려움을 같이 겪어 나가고 또 새로 어떤 대학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이제 친근감을 느끼게 됐고요. 서로 간에 하나의 가족으로서 그 느낌을 가지면서 이제 학업을 하고 캠퍼스 생활을 지금까지 영위해 왔습니다. 오늘 그 온라인 설명회를 잘 보시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많은 생각을 해보시고 저희와 함께 이 전주대 캠퍼스에서
같이 생활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전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전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을 구성하면서 몇 가지 그런 그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30세 이상의 대학생이 40%나 되고, 핀란드에는 25세 이상의 대학생이 20%가 되고, 캐나다에서는 30세 이상의 대학생이 20%나 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그 아이비리그의 듀크 대학 같은 경우도 25세 이상의 대학생이 40%나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사회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 전주대학 같은 우리 학교 이제 우리 그렇지만 이제 우리 이제 한국의 상황을 보면 그 많은 그 대학에서 25세 또는 30세 이상의 성인 학습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상당히 미약한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를 보면 2018년도 특성화고 졸업자가 1,886명이 되고 그 중에서 취업을 하신 분이 887명이나 됩니다. 한 해에 나오는 이 많은 학생들이 이후에 취업 이후에 뭔가 자기의 어떤 진로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그런 공간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 우리 전라북도는 이렇게 돼 있고요.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대학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는데 거의 이제 그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우리 이제 평생교육 단과대학에 진학하고 싶어하는 그런 선호도가 거의 66% 정도 나와서 그 특성화고 졸업자들 같은 경우는 한 2,600명 정도, 그 다음에 성인 학습자 정도는 한 7만 7천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잠재적으로 저희 이제 대학을 원하고 또 많은 교육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바꾸고 싶은 사람들이 전라북도만 한 8만 명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분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또 이제 그런 대학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여러 이제 학교에 내는 기관들을 기반으로 해서 기반을 구축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교육적인 모델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미래융합대학을 만들고 이런 미래역들을 통해서 하나의 그 가치, 우리 평생교육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이제 다양한 어떤 그 선진국들의 모습과처럼 우리도 이러한 어떤 그 평생교육의 가치들을 확산시키는 이런 일들을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래융합대학은 이렇게 5가지의 하나의 특징을 저는 내세우면서 우리 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면서 학위 취득이 가능한 성인 친화적 학사 제도를 구축하고 또 21세기가 요구하는 역량을 키우는 다양한 융복학 학과들을 만들어 나가고 자신의 껍질을 깨고 성장할 수 있는 프로젝트 기반의 교육 과정을 만들고 자유롭고 평등한 미래의 꿈을 꿈꿀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대학 캠퍼스를 조성해 나가고 또한 청년에서 장년까지 인생의 2모작, 3모작을 이끌 수 있는 다양한 대학 활동을 우리 이 미래융합대학에서 여러분들은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뭐 교육부에서는 평생교육 체제 지원 사업이라는 걸 만들어서 여러 그 성인 학습자들에 대해서 대학에 입학해서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고 또 학위를 취득하고 지속적으로 경력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30개 대학, 뭐 4년제가 23개, 전문대가 7개 의 대학을 사회 수요 맞추면 전문지를 갖춘 실용적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대학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2020년도에 라이프 사업 참여 대학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수도권만 보더라도 명지대, 아주대와 같은 그 유명한 대학들이 이런 평생교육의 가치를 내걸고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으며 그 저희 이제 호남권만 보더라도 이렇게 이제 6개의 대학이 이제 평생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우리 전주대학 같은 경우는 전주대학교가 전라북도 유일하게 이제 평생교육 참여대학으로 현재 선정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전라북도에서는 4년제 대학으로는 유일하게 저희 전주대학교가 선정이 됐고요. 사실 전라북도 내에도 이렇게 많은 그 필요 인력들이 있지만 저희 이제 대학처럼 이런 그 미래융합대학을 만들어서 평생교육을 수행한 것은 저희가 유일하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 국고 지원과 더불어 이제 학교에서도 같이 돈을 갖다 모아서 성인학습자 전담 학위 과정을 2020년도 학번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저희 대학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전형이 이제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평생 학습자 전형,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는 뭐 동등학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만 30세 이상인 사람이 저희 학교에 이제 입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특성화고 졸업 3년자, 3년 졸업자로서 3년 재직자인 사람은 저희 대학교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전형이 존재하고요. 이 전형을 통해서 저희 신입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성인학습자 친화형 교육과정을 만들면서 이렇게 그 네 가지의 큰 장점을 저희가 만들어 봤습니다. 가장 큰 장점으로는 그 위에 보이는 것처럼 토요일날 하루 수업으로서 여러분들이 그 대학 학위를 인정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입학 전형은 그렇게 어려운 수능 필요 없습니다. 수능 없이 여러분들이 가졌던 고등학교 때까지의 성적만 갖고 저희 학교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가 직장인들이 쉽게 학업을 할 수 있는 이런 학사 관리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받았던 여러 가지 경력이나 직무들을 저희가 인정하고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영학습 인정제를 도입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특징은 토요일날 하루만 나오고 나머지 이제 주중은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이러한 토요일 하루 수업 제도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또한 다른 이제 그 일반 대학생들과는 달리 졸업 학점을 좀 완화시켜 줌으로써 그 일과 그 학업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기 때문에 그 많은 학생들이 좀 더 이제 쉽게 이 대학의 문턱을 들어오고 또 이걸 통해서 자기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맞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저희가 그 학업을 좀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다양한 그 장학금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입생 전원에게 입학 장학금 70만 원을 지급하고요. 그 재학생들 그래서 뭐 작년도에 이제 들어왔던 그러니까 2020년도 학번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장학금 수혜율이 100%를 현재 달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많은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가 장학금으로서 소득 수준에 연계해서 등록금을 주는 경우도 있고 또한 그 특성화고 졸업자이면서 그 다음에 현재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사다리 2라고 하는 장학금이 있어서 이 두 가지 장학금을 통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장학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 학교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한 50% 정도가 장학금을 수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희 이제 미래융합대학 학과들은 현재 이제 창업경영금융학과, 문화융합 콘텐츠학과, 농생명 ICT학과, 미래기술융합학과 이렇게 해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러한 인원을 저희가 모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시 모집은 그 2020년 9월 23일부터 28일까지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검색을 해보시고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고 혹시나 뭐 지금 결정이 못 되시더라도 다음 이제 정시 때 들어오실 분은 그러니까 정시는 1월 7일부터 1월 11일까지 이렇게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학과는 이렇게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과 공학, 그 다음에 문화관광 콘텐츠와 농생명 이렇게 이 전라북도가 필요로 하고 있는 4개의 어떤 전공으로서 저희는 그 학과를 구성했습니다. 여기 학과 소개를 보시면 창업경영금융학과 같은 경우는 뭔가 실행을 진짜 하고 싶고 스스로 뛰어다니면서 모든 걸 만들고 싶은 이런 분들이 가장 어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문화영화 콘텐츠학과는 현재의 어떤 디지털학과 이런 어떤 지금과 같은 유튜브 환경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싶고 자기가 뭔가 콘텐츠를 올리고 싶은 사람들 여기에 어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농촌이 좋고 또 이제 귀농을 해서 뭔가 그 농촌에서 살고 싶은 이런 분들 또는 스마트팜과 같이 많은 어떤 그 현재의 첨단 기술들을 이용해서 농산업에 좀 더 이제 기여를 하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은 농생명 ICT 학과가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하는 어떤 4차 산업혁명의 시기에
뭔가를 기여도 해보고 뭔가 알고 싶고 또 이걸 기술을 이용해서 창업을 하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은 미래기술융합공학과가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다양한 메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그 구미에 맞춰서 이 학과들을 한번 선택하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에 뭔가의 전환점을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 이제 1학기 때 학생들이 이제 같이 찍었던 사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힘차고 뭔가 즐겁고 또 재미있게 이런 수업을 운영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하나 바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융합대학 농생명 ITC학과 20학번 김영범입니다. 저는 우리 농산물을 주제로 한 젤라또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농업회사 법인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농업을 기반으로 한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새로운 농업에 대한 그 배움이 좀 갈망이 좀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2019년도 여름에 이제 납품하러 가는 길에 저희 트럭에서 우연히 라디오 광고를 들은 거예요. 일하면서 배울 수 있고 학위도 딸 수 있고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준비될 뭐 이렇게 서류랑 입학 전형이 어떻게 되는지도 물어보고 제가 학교에 전화해서 저 이 대학에 꼭 가고 싶다. 저를 안 뽑으면 후회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정말 오고 싶었어요. 대학에. 그리고 농업에 대해서 새롭게 정말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가득했었거든요. 근데 회사를 다니면서 공부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지원하게 됐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대학 캠퍼스를 생각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먼저 해서 사실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학교에 와서 이제 교수님들 뵈고 직접 대면하면서 수업 받으니까 정말 좋았어요. 저희 학과의 이준우 교수님 굉장히 젊으시고 그래서 너무 소통도 좋고 제가 일선에서 농업에 대한 어떤 질문, 궁금증이 있는 거 다 이렇게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저희 학과에는 또 제가 너무 럭키하게 제 동갑내기 친구들도 2명 더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었고요. 교수님들이 저희가 직장이고 오랜만에 학교를 오는 거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저희 농생명 ITC학과는 교수님들이 정말 짱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 가족의 변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딸 둘이 있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새롭게 입학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 이걸 보면서 정말 자연스럽게 너무 이렇게 좋은 전파? 우리 아빠가 다시 공부한다. 뭐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그러면 새로운 미래에 대한 자기 꿈을 가질 수 있는데 제가 좀 긍정적인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게 아빠로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공부를 다시 한다는 거를 생각하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공부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정말 전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네, 전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고요. 후배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도전하세요. 기다릴 게 있습니다. 정말. 아니 그거 말고요. 안녕하세요. 창업경영금융학과 이재민 교수입니다. 방금 전에 학장님께서 전반적인 미래융합대학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창업경영금융학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경영금융학과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혁신을 교육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디자인 스킹이나 리빙랩 요새 많이 휘저어지는 단어들인데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혁신적 방법론입니다. 기업이나 사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법들인데 대한민국에서 이 기법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유일한 학과가 저희 과입니다. 자, 여러분도 이곳에서 창업, 경영, 금융의 지역 혁신 전문가가 되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 저희 과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다른 과와 다른 교육을 받으실지 궁금하실 겁니다. 일단 기존의 교육 체제는 머리로 하는 이론 중심 교육이었습니다. 뿐 아니라 공부에만 전념하는 교육이었고 논리적인 문제 해결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성취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창업경영금융학과에서는 현장 실무 중심 교육, 성인 친화형 경험 중심 교육, 그리고 융합 창의 혁신형 교육, 지역 사회적 가치 창출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희 학과에 들어오시면 어떤 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질지 궁금하실 겁니다. 저희 학과에서는 실무 교육과 혁신 교육의 조화를 맞추고 있습니다. 먼저 회계, 세무, 경영, 마케팅과 같은 실무 역량 교육은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갖추고 계신 겸임 교수님들이 주로 담당을 하실 겁니다. 디자인 싱킹과 리빙랩 등 저희 과에서 주로 다루는 혁신적 기법들에 대해서는 이쪽 분야에 전공을 하신 전임 교수님들께서 주로 담당을 해 주실 것입니다. 저희 학과에서 추구하는 그 인재상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실무형 혁신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과에 들어오셔가지고 졸업을 하시면 취업을 하시거나 창업을 하시거나 또 컨설팅을 하시는데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대학원을 진학하실 수 있는데요. 특별히 저희 과에서는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금융 지역 전문가를 양성하는 사회적 경제 대학원을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입학을 하셔가지고 졸업하실 때가 되시면 사회적 경제 대학원에서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어떤 교과목들을 공부하실지 궁금하실 겁니다.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 경제 환경을 유기적으로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생태학적 시각을 지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사회적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들어오시면 처음으로 이제 행복경제학과 같은 어떤 가치, 세상을 보는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교육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제에 대한 부분에 공부를 하게 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그런 생태계에 대해서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최근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벤처 비즈니스 혁신 기법을 사회적 가치 창업 혁신 기법으로 4년 동안 체계적으로 숙달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오시면은 1학년 때 문제 해결에 관련된 논리적 문제 해결과 창의적 문제 해결 기법인 논리적 문제 해결과 디자인 싱킹 교육부터 시작을 합니다. 연이어서 디자인 싱킹을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넛지 전략을 공부를 하시게 되고 또 이때 필요한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심리적인 그런 원리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3학년과 4학년에는 이제 리빙랩을 프로젝트로 직접 진행하시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졸업하실 때쯤 되면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나가실 수 있는 창업 리빙랩도 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지역 특화 분야인 사회적 경제 활동을 이해하고 창업이나 경영, 사회 공헌 활동을 실행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을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3학년이나 4학년이 되시면 여러분들이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해서 배우시고 또 창업 활동에 대해서 배우시게 되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배우실 내용이 이제 창업이 되면 경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창업과 경영에 필요한 아주 기초적인 그 실무 지식들을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무나 회계에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를 하게 되실 것이고 자금 조달에 관한 문제, 시장을 분석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교과 과정 외에도 창업이나 경영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실 텐데 이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 과정에서 배우시는 디자인 싱킹이나 리빙랩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를 지원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또 창업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도 같이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창업경영금융학과의 학과장을 맡고 있는데요. 저의 전공은 행동경제학입니다. 사회적 경제하고 인간의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넛지 설계를 주로 하는 전문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곳에서 리빙랩을 수행해 왔고 앞으로도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 저희 과에는 이제 개공 교수님으로서 양춘재 파티마 신협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신용협동조합에 관련된 실무적인 내용들을 같이 조언해드리고 도와주실 겁니다. 저희 학과가 지향하는 인재상은 작은 혁신에도 큰 가치를 부여할 줄 아는 인재, 생태학적 가치를 지니고 균형 있게 사고하는 인재, 지역과 더불어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인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학과에 들어오셔서 이런 인재로서 성장해 가시겠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학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추억을 남겨야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즐겁게 생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장면들이 바로 1학기 때 여러분이 들어오시면 여러분 선배님들이 바로 그렇게 학과 생활했던 내용 사진들입니다. 자, 지속 가능한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창업, 경영, 금융에서 지역 혁신의 주인공이 되면 좋겠습니다. 창업, 경영, 금융학과에 꼭 같이 와서 같이 함께 열심히 지역 사회를 위해서 공헌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업경영금융학과 20학번 김기환입니다. 직장일로 피곤해요. 그래도 디자인 싱킹 수업 시간에 함께 웃고 토론하다 보면 피곤한 일도 있게 되더라고요. 뭔가 뿌듯한 감도 있는데 한 학기 마치고 나니 대화하는 방법과 쓰는 단어도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창업경영금융학과는 두 가지 문제 해결 기법부터 배우는 것이 독특해요. 논리적 문제 해결이란 과목은 말 그대로 논리적 문제 해결 기법이고, 디자인 싱킹은 창의적 문제 해결 기법입니다. 특히 디자인 싱킹 시간은 그냥 즐거운 토론 시간인데 뭔가를 찾아내고 공감, 소통 등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돼요. 리빙랩 동아리를 통해 사회 봉사 활동도 하려고 합니다. 저는 드론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많이 기대됩니다. 직장 생활과 병행이 힘들기도 하지만 행복함과 자부심을 느낄 때면 오히려 힘을 얻습니다. 동료들이 멋지다고 해줄 때, 특히 딸이 아빠 최고야 라고 응원해 줄 때 부모로서 좋은 본보기가 되는구나 느껴져서 기쁩니다. 변화를 원하시면 여러분도 도전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 문화영화 콘텐츠학과 김병호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요. 네, 이제 저희 학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아시죠? BTS 2020년 9월 1일에 다이너마이트 신곡 내가지고 빌보드 1등 했대요. 네. 킹덤 보셨나요? 네. 2019년에 막 뉴욕타임즈에서 최고 인터내셔널 TV쇼 막 탑 10에 선정을 했대는데요. 이 이후로도 시즌2 막 해가지고 계속 인기 대단한데 많이들 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좀 지겹지 않으신가요? 기생충. 네. 기생충이 2019년에 칸 영화제, 그리고 2020년에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을 연이어 석권했는데요. 아마 한국의 콘텐츠 역량, 글로벌 경쟁력 이런 거를 보여줬던 대단한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계실 줄 압니다. 네. 노블레스 아시나요? 이거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네, 지금 한국의 웹툰이 장난 아니죠. 네, 손재우, 이광수 작가 만든 웹툰 노블레스가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누적 조회가 46억을 돌파했답니다. 네, 지구촌 인구 60억, 누적 조회 46억. 참으로 대단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우리 사회에선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 뭐라고 부를까요?
네, 우리 사회에서 이거요, 문화 콘텐츠라고 부르죠. 네. 대표 선수들뿐만 아니고요, 우리 주변에도 이 콘텐츠는 정말 깊이 들어와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스마트폰 쓰시잖아요. 그죠? 그 안에, 스마트폰 안에 뭐가 있나요? 인생 계획도 있고, 사랑도 있고, 애정도 있고, 뭐 수많은 것들, 내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요.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정말 인생, 사랑, 희망, 직업, 사업, 이 모든 것이 저 스마트폰, 소셜 콘텐츠 속에 담겨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정말 이게 강력한 힘인 것 같아요. 저도 뭐 하나 올리면 이제 좋아요 이런 거 막 몇 개 오나 이런 거 막 확인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의 어떤 관심이라든지 애정 막 이런 것들을 정말 엄청난 힘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심이라 그랬는데요. 세상이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이제 관심 경제라는 말들 많이 하세요. 들어보셨나요? 저도 뭐 피상적으로 압니다만, 이 관심 경제가 뭐냐면 예전에는 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좋은 물건이 막 많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정보가 풍부하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좋은 물건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정보도 정말 양질의 정보들이 많은데, 오히려 문제는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전달되기가 참 힘들다는 것이에요. 너무 정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 경제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이제는 좋은 물건을 잘 만든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그 관심을 얻는 사람들이 이제 뭐 경제도 얻고 삶의 질도 얻고 이제 이렇게 변한다는 것이죠. 앞으로 근데 이 관심을 누가 가져올까요? 누가 관심들을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 분야에 여러분들 계시겠지만 콘텐츠가 아주 그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눈앞에 보시는 것 저런 거를 다 우리 여기 이제 이쪽이군요. 이쪽에 나와 있는 아이콘들을 저희가 다 콘텐츠 이렇게 많이 부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사회의 미래에는 저 콘텐츠 역량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활약할 무대가 넓어지고요. 반대로 세상에서 그런 인재들에 대한 수요가 매우 넓어질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죠. 그래서 저희가 문화영화 콘텐츠학과를 만든 거예요. 네, 바로 그런 사회의 그런 요청에 응답하고자, 네, 그리고 그것을 찾고 싶은, 그쪽에서 새로운 삶을 찾고 싶은 그런 여러분들의 수요에 부응하고자 저희가 문화영화 콘텐츠학과를 만들었습니다. 관심 경제를 이끌 인재 누굴까요? 네. 이게 뭐 그런 어떤 트렌드를 보고 저희들이 교육을 잘하겠다 이렇게 해서만 되는 것도 있는데 그 이상입니다. 콘텐츠는 왜냐하면 이게 그 국가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사회 미래 성장 동력 뭐 이런 말들 많이 하거든요. 공공에서는 우리 미래 성장 동력의 중요한 축이 콘텐츠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3대 전략 이런 식으로 내세워서 콘텐츠 산업을 부흥하고자 합니다. 뭐 정책금융도 확충하고 선도적으로 콘텐츠도 육성하고 신한류로 연관사업 성장도 견인하겠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을 조금 이제 저희가 자세히 한번 조금만 들여다보면 뭐 이런 거죠. 근데 매출, 수출 저런 금액이 나와 있는데 경제가 커지고 이쪽의 산업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일자리들이 늘어난다는 것이겠죠. 그 속에서 우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득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뭐 한류의 파급 효과 더 말할 것도 없지만 한류가 그냥 연예인들의 어떤 인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생충 히트치고 나면 짜파구리 많이 먹지 않습니까? 글로벌하게. 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바로 콘텐츠 분야를 이렇게 역점 사업으로 두고 도약시키려고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튼튼한 토대 위에 저희 콘텐츠 산업이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앞으로 콘텐츠 인재의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리 문화영화 콘텐츠학과의 주인공 누굴까요? 누가 저런 새로운 상황, 새로운 경제, 새로운 사회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아마도 뭐 정말 능력 있는 그 누구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좋은 지식을 배운 사람들이 또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문화융합 콘텐츠학과에서 그런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은데요. 무엇보다도 이런 디지털 SNS 환경에서 자기 직무 역량 발견하고 혁신하고자 하는 분들, 1차적으로 이런 분들 오시면 좋겠고요. 뭐 그렇게 뭐 혁신하고자 이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아유 나는 콘텐츠에 관심이 많고 그거 참 재밌을 것 같아. 거기서 새로운 생활을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분들, 관심 있는 분들 주저하지 말고 네,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와주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육 과정들도 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콘텐츠에 대한 지식부터 너무 이론에 치우치지 않고 현장의 다양한 경험들을 저희들이 찾고 연구하고 설계해서 지식, 기술, 태도 이런 어떤 각각의 교육적 가치들과 잘 구조화해서 여러분들 잘 가르치려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과정에서 또 저희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너무 이론에 치우치지 않고 현장 중심적이고 아주 실효성 높은 수업들로 계속 교과를 개편하고 학생들의 의견들 수요조사를 반영해서 교과를 점점 현실적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과정 준비해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거든요. 저희 학과를 나오면 이제 뭐 문화정책 콘텐츠 기획이라든지 뭐 콘텐츠 제작, 스토리텔링 이런 분야에서 자기 역량을 발휘하는 인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이전에 바로 여러분들 지금 직장 다니시는데 그 직장에서 콘텐츠 관심 필요로 하나요? 안 하나요? 필요합니다. 바로 그 직무 역량을 키워드리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학과에서 콘텐츠 분야, 문화예술 분야에 많은 경험과 현장 경험을 쌓으신 교수님들이 여러분들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네, 오시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을 보고 뭐 결정을 내리신다면 전 더없이 반갑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거 끝나고 온라인 유튜브에 다시 올라가겠죠. 다시 보기 하셔가지고 상담 신청 딱 포즈 누르십니다. 그리고 살펴보시면서 좀 더 진지하게 자신의 어떤 중요한 결정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화창한 3월, 네.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문화융합 콘텐츠학과 김병호였습니다. 저는 문화융합 콘텐츠학과에 처음으로 들어온 김하은입니다. 학비가 별로 안 든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일을 병행하면서 공부도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너무 적합해서 그 두 가지를 보고 제가 이곳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학우님들이나 교수님들 얼굴을 많이 못 보니까 그게 좀 아쉽긴 했는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좀 편하기도 했고 이제 수업을 듣는데 모르는 게 있으면은 다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점? 생각보다 사이버 캠퍼스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뭐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면 그냥 뭐 글을 남기면은 봐주시거나 금방금방 또 피드백이 와서 저는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문화예술 쪽으로 국가에서 많이 지원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쪽으로 일을 바꾸고 싶어서 문화융합 콘텐츠에 들어오게 되었거든요. 국가에서 아끼지 않는 지원인 그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원래 입학하기 전에는 조금 아슬아슬했어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배우다 보면 재미있고 생각보다 그 학습이 제가 생각했던 그런 딱딱한 학습이 아니고 실무 위주의 학습들이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고 하고 이제 제가 그래서 매일 플랜을 세우거든요. 뭐 오늘은 이 수업을 마무리 짓고 내일은 이 수업을 마무리 짓고 근데 이제 한 학기가 끝나니까 그게 습관이 조금씩 되더라고요. 공부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구나 라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 농생명 ICT학과 소개를 맡은 이준우입니다. 네, 저희 학과 소개에 앞서 가지고 미래 농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앞으로 미래의 인구 증가가 계속 2050년까지 계속 증가할 거다라는 자료입니다. 네, 이렇듯 의학이 발전을 하고 식량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서 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식량 보안이 매우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구 증가에 맞서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 보전, 그리고 건강 증진, 그리고 경제 성장, 수명 증가 등의 역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서 농업에 있어서도 새로운 구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2020년대가 지나가면은 식량 생산량의 증가가 더 이상 인구 증가 폭을 따라잡지 못해서 2020년 이후부터는 이제 식량이 전 세계적으로 식량이 부족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생명공학 기술, 그리고 지속 가능한 농업,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 그리고 도시 농업이 이러한 농업의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단순히 생산량 증가뿐만이 아니라 농업 생산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의 농업에서는 단순히 생산량을 늘리고 수확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 왔다라고 하면은 최근 들어서 소비자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를 하고 따라서 같은 식량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더 고품질의 농작물을 찾게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효율적인 재배, 그리고 재배 비용 감소, 그리고 친환경 재배, 그리고 생명공학 기술의 도입을 위해서 첨단 기술이 활용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AI 기술을 핵심 동력으로 이용을 하여서 굉장히 파괴적 기술과 역사적 산업혁명의 전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에 맞서서 이 농업 역시도 더 발전을 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과거 그리고 현재까지의 농업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굉장히 노동집약적인 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농사 짓는 거 굉장히 힘들고 어렵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3D 산업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과 유통과 소비의 단절이 기존까지의 농업이었습니다. 뭐 얼마 전에 굉장히 뭐 상추값이 올라가지고 막 뭐 상추 가격이 삼겹살 가격보다 더 비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아무리 상추값이 올라도 그 이윤이 실제로 그 재배를 하는 농민들한테는 이윤 증가로 오진 않았습니다. 이렇듯 기존의 농업에서는 생산과 유통과 소비가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존의 농업은 지속 가능성과는 사실 좀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물론 농업하면은 굉장히 친환경적인 산업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농업에서 생산성을 증대를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환경 오염을 수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기존의 농업은 공급자 중심의 기술 혁신이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농업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고 농업을 그만두는 게 기존까지의 농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미래의 농업은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생산과 유통, 소비가 통합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리고 지속 가능성, 즉 친환경적인 농업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수요자 주도의 산업 혁신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농업에는 농촌에는 인재가 몰리고 그리고 농업은 인재가 이끄는 산업으로 발전해야 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농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농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농민들의 본인들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수동으로 많은 것을 결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4차 산업혁명에 맞서가지고 이런 ICT 기술이 농업에서 활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 다음은 저희 그 농생명 ICT 학과에서 실습으로 진행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 제가 이런 연구를 했었던 내용인데
다음과 같이 화분에서 식물을 재배를 하고 있을 때 이제 물이 부족하다라는 신호가 오면은 이것을 센서를 통해 가지고 자동으로 계측을 하고 이것을 다양한 ICT 기술에 접목을 시켜 가지고 이 식물이 필요로 하는 그 물만큼만 정확하게 식물한테 공급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직접 설계를 해보고 배워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바로 ICT가 농업에 접목된 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농업 교육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먼저 당연히 기존의 농업 기술들, 기존의 재배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작물에 대한 이해를 포함을 하는 정통 농업 교육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다양한 센서나 전기, 전자기계에 대한 그 환경조절 공학적인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대두되고 있는 ICT가 이러한 농업에 접목이 돼서 이러한 ICT 융합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의 농업은 단순히 식량을 생산을 하는 1차 산업에 불과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농업은 2차, 3차 산업을 모두 포함을 시키는 6차 산업으로서의 농업이 대두되어야 될 것이고, 이를 위하여서 무엇보다도 그 현장 중심에서의 농업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 농생명 ICT학과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들을 모시고 싶습니다. 먼저 전문 영농 경영인 분들 중에서 지금 굉장히 뜨고 있는 스마트팜을 우리 농가에 도입을 하고 싶다 하시는 전문 영농 경영인들과, 아니면 아직 농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앞으로 귀농 귀촌을 희망을 하시는 분들이 와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농업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공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부 부서들이 있고 또 농산업과 관련돼 있는 다양한 산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과 관련된 공기업, 공무원 아니면 산업체를 지금 이미 다니고 계시거나 앞으로 이쪽으로 이제 진로를 희망을 하시는 분들 역시 저희 농생명 ICT학과에 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식품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R&D에 희망하시는 분들도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학사 학위를 가지고 R&D를 한다 이러면 약간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전주대학교에는 에그로 ICT학과라고 하는 전라북도와 연계되어 있는 대학원 과정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에그로 ICT학과와 연계를 통해 가지고 보다 농업과 관련되어 있는 연구를 배우셔서 이쪽 분야로 나가시고자 하시는 분들도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4가지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냥 식물을 좋아하고 농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역시 모두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농생명 ICT 학과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미래 농업의 교육에 있어서 필요한 요인들, 정통 농업과 환경조절공학을 어우르고, 그리고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ICT를 농업에 융합한 교육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을 단순히 생산으로서가 아니고 산업으로서 인식을 하는 사업가 정신을 길러드리기 위한 이런 과목들도 많이 배치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러한 과목들이 단지 이론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배우고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현장 중심적인 능력을 키우는 교육과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저희 농생명 ICT학과에는 다음과 같이 5분의 교수님과 그리고 농업 관련된 법인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 한 분의 개건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농생명 산업에서부터 농생명 관련 창업, 그리고 ICT 기술, 그리고 정통 원예학까지 앞서 말씀드렸었던 다양한 내용들을 모두 강의를 해주실 수 있는 교수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환영을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있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학과와 관련돼서 아니면 학습, 진로 등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다음과 같은 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 그 외에 저희 미래융합대학의 입학과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는 분들은 미래융합대학 행정실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학번 농생명 ICT학과 박용문이라고 합니다. 대학교라는 그런 문턱에 들어서 사실 대학교를 다니게 될지는 생각을 사실 안 했었어요. 직장생활 하면서 좀 아쉬움은 사실 좀 있었어요. 내가 대학을 좀 나왔더라면 이런 때는 좋았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끔 문득문득 했었는데, 그런 제의를 듣고 그냥 망설임 없이 한번 해보자. 뭐 이번 아니면 다시는 내가 대학이라는 곳을 다닐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1학기 동안 이렇게 다녀보니까 사실 재밌더라고요. 고등학교까지 다녔던 것 외로 새로운 이런 부분을 접하게 되니까, 그리고 뭐 다른 사람, 학생들, 다른 분야에 뭐 제가 몰랐던 것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어오고 하니까 좋았습니다. 금융학과를 선택할까 망설이다가 향후에 뭐 노년에 내가 직접 써먹을 수 있는 게 오히려 이게 농업 쪽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선택을 했는데, 이론적으로 그냥 몰랐던 거 더 깊이 알게 되니까 재미도 있고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뭐 고등학교까지만 나와서 그냥 행동이라든가 말하는 것도 그냥 편하게 했었는데, 대학교 다닌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그러니까 좀 바라본다고 할까, 저를 쳐다보는 시선이라든지 대하는 게 조금 다르더라고요. 뭔가 좀.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딸만 셋 있어요. 셋 있는데 큰애가 대학교 2학년, 여기 지금 전주대 다니고 있거든요. 둘째가 이제 대학교 1학년인데 아빠가 이제 학교 다니는 뭐 대학교를 다니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자기들도 굳이 내가 공부해라 뭐 이렇게 안 해도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래기술융합공학과의 장현애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들으셨는데요. 특히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과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왼쪽 그림에 지금 보시는 것 같이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우리 생활에 들어와 있고 앞으로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제조 분야에서는 스마트 공장이 보편화되고 또 인공지능이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생활을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팜의 확대가 이제 연속적으로 일어날 것이고요.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는 우리 4차 산업혁명은 뭐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융합하여서 전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러한 기술들은 분명 우리 기업의 성장을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주변 상황의 변화들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을 가져다 줄까요? 맞습니다. 바로 7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고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을 가진 전문 인력의 확보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올인할 예정으로 보여집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실제로 종합적으로 선물 세트처럼 들어가 있는 것이 우리 스마트 팩토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스마트 팩토리는 말 그대로 똑똑한 공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 팩토리를 현 정부가 정말 적극적으로 밀고 있다는 거 아시고 계십니까? 우리 정부는 올해까지 스마트 팩토리를 3만 개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스마트 팩토리 구축과 관련해서도 5천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해서 스마트 팩토리가 우리 생활에 어떠한 이점을 주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고용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생산성을 30%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불량률은 44%
3%나 감소시키고 원가 절감은 15% 정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스마트 팩토리가 완전 전국적으로 보급 확산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맞습니다. 바로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파란색 눈동자를 가진 금발의 여성을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여성은 그 2014년도에 IP 소프트 회사라고 하는 곳에서 그 사무직 AI 그 AI를 개발해서 현재 근무 중인데요. 이 여성은 월급을 220만 원 받고요. 그리고 12가지 업무를 하며 365일 동안 24시간 쉬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감정까지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이러한 능력 때문에 현재 고소득 근로자의 일자리들도 이렇게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과 그리고 이와 같은 인공지능의 세상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떤 사회에 직면하게 될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미래기술과 관련하여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그것이 필수가 되는 그런 시대에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감이 좀 오시나요? 우리 미래기술융합공학과는요. 여러분이 4차 산업 미래기술 융합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전문가가 되어서 성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과입니다. 그래서 공학기술과 경영 소양을 융합하여서 폭넓은 지식을 가지실 수 있도록 우리 과는 현재 이러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요 키워드를 보시면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 그리고 인공지능,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하여서 다양한 커리큘럼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커리큘럼을 잘 여러분이 습득할 수 있도록 어떠한 시스템이 있는지 보시면요. 우선은 공학은 어렵다고 느끼시겠지만 저희 과는 저희 과만의 눈높이 공학사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담 교수 지도제가 있어서 소수 정원을 개별 상담 학습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졸업하신 후에는 취업에서 창업 그리고 대학원까지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어서 여러분의 진로에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수님들이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서 도움을 드릴지 지금 보시는 대로 저를 포함하여서 6분의 훌륭한 교수님들이 저희 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미래융합대학 4개 학과의 소개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이나 뭔가 의문점이 있으시면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저희에게 어떤 주저함도 없이 바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입학 절차와 관련해서는 063-220-4643 그리고 학습 상담과 관련해서는 063-220-2400번으로 전화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저희 미래융합대학은 여러분의 제2의 직업과 성공에 도움을 드리고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전주대학교 미래기술융합공학과 20학번 김서진 학생입니다. 한 학기 다녀보니까 역시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도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약간 열정이 사그라들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퇴근하고 나면은 거의 집에 누워있고 뭐 핸드폰 보고 TV 보고 있지 공부할 생각도 안 하고 학교 다니면서 약간 제 안에 있던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 뭔가 다시 열심히 해보고 싶고 학우들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싶고 교수님한테 하나라도 더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 확실히 학교 다니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말로만 들었지 이게 크게 와닿지는 않거든요. 이게 저도 사실 그런 분야에 일하면서도 이게 크게 와닿지가 않았다가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하면서
그리고 미래사회가 스마트 팩토리라는 과목이 이번에 개설돼서 듣게 됐는데 이게 너무 재밌고 아 이게 4차 산업혁명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목을 듣는구나 하는 걸 일단 느낄 수 있었고 사실 저는 원래 이공계 전공자가 아니라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면 좀 막연하게 어렵고 약간 수학이나 공학 쪽으로 좀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분야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이제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을 배우게 됐어요. 근데 누구나 열정만 있으면 도전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바로 프로그래밍이구나라는 걸 느꼈고 교수님께서도 워낙에 잘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좀 시간을 활용하는 능력이 생겼다고 해야 될까? 예전에는 저도 직장인이다 보니까 회사에 근무할 시간에는 당연히 근무에만 집중하고 퇴근하고 나면 그냥 딱히 할 만한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강의를 들어야 하잖아요. 평일에 온라인 강의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제 하루 시간을 좀 조정하고 계획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좀 규칙적으로 살게 된 게 일단 큰 변화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변화는 좀 약간 자신감이 생겼다는 게 제가 회사에서는 거의 데이터 통계 분석 업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이 일에 크게 보람을 못 느끼고 있었거든요. 나는 팀에서 그냥 그저 데이터 통계 분석 업무만 하는 사람이고 여기서 더 발전할 수는 없어. 나는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할까? 이제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학과 수업을 들으면서 나도 할 수 있네? 내가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네? 내가 코딩을 하고 있잖아? 하는 자신감이 생기면서 노력하면 뭐든 할 수 있구나. 이게 절대 늦은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시간적인 부분과 좀 자신감 면에서 가장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문화영화 콘텐츠학과 김병호입니다. 저희가 2020년에 첫 입학생들을 받았습니다. 그분들과 한 학기를 같이 했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입학을 하려고 고민을 할 때 저희들한테 이제 많은 상담을 하고 질문들을 하셨어요. 그 중에 제일 많이 물어본 거, 궁금해한 것들 저희가 FAQ, 자주 묻는 질문 좀 정리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재직자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한가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전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하나는, 모르시나요? 네. 저희 홈페이지 와서 보시면 알 텐데요. 하나는 성인학습자 전형이고 하나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재직자 전형인데요. 나이 30이 넘었을 때 이제 성인학습자 전형에 지원하실 수 있고 그 경우라면 현재 재직 여부와 상관없이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성화고 전형일 경우에만 이제 그 원서 접수일 기준 재직자로 지원 가능하신데요. 각각의 전형 인원이 따로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선 전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 홈페이지에 오셔서 확인하시고요. 거기 좀 더 자세한 얘기는 거기 안내 나와 있는 저희 행정으로 전화 주시면 아주 친절하게,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네. 이런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몇 차례 이직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준이 특성화고 전형에서 3년 이상 재직이 저희 이제 기준이잖아요. 근데 한 회사에서 3년을 다니신 건 아니고 몇 번 이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경력 합산되냐고 물으시는데 당연히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됩니다. 당연히 되고요. 입학일 기준으로 총 재직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지원 자격에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학하실 때 재직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 저희 뗄 수 있잖아요. 경력 증명서 같은 거 이런 거 첨부해서 내시면 되니까 이직 이런 거는 정말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그 어디서든 3년의 사회생활 그것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도 많이 궁금하시죠? 미래융합대학에는 어떤 장학 혜택이 있는지 등록금이 꼭 싸다고 볼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나이가 드신 분 같은 경우는 자녀분하고 같이 대학을 다니면 경제적으로 좀 부담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장학 혜택이 옛날하고 달라서 좀 되게 대단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국가장학금, 뭐 교내장학금 등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는데요. 뭐 예를 하나 들자면 나이가 40살이 넘으셨다면 만학도 장학금을 매 학기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여기서 제일 아마 특성화 전형분들 주로 더 많이 해당이 되실 텐데요. 성인 학습자 여러분들도 물론 해당되고요. 그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희망사다리 이 유형이 있는데요. 이거 인터넷에 한번 검색 한 번만 해보시면 되는데 이 대상자가 되시면 한 번만 대상자로 선정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재학 중에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고요. 그 뭐 한 번 딱 되는 게 무슨 로또처럼 어려운 거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국가가 이런 분들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가 되면 정말 4년을 국가의 지원하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네, 많이 여쭤보는 것 중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입시 전형에 그 수능 점수 반영되지 않나요? 그렇게 플래카드 광고에서 홍보해서 본 것 같은데 진짜 반영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안 됩니다. 네, 저희들은 수능 점수보다도 여러분들의 성인으로서 사회생활 경험을 훨씬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진 두 가지 전형, 성인학습자 전형이든 특성화고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이든 저희들은 수능 없이 대학 입시를 진행하고요. 여러분들 학교 졸업 때 받으셨던 학교생활 기록부 그것만 발받아서 내시면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준비한 그 자주 여쭤보는 질문들 이런 것들은 정리가 되었고요. 유튜브 댓글창에 또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질문에 대답 드리는 동안 뭐 추가로 궁금하거나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댓글에 댓글 남겨주시고요. 꼭 지금 어떻게 질문이 좀 이렇게 딱 정확하게 이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이 생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댓글창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거기에 등장하는 저희 그 전화번호로 안내를 주시면 저희들이 정말 대단히 친절하게 매우 신속하게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시고요. 여기 이제 채팅 구글 유튜브 저희 방송 댓글 창에 보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한 분이 미래융합대학이라는 것은 학사과정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대학원 과정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학사과정입니다. 그냥 일반 대학입니다. 그거 무슨 일반 대학하고 뭐가 달라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일반 대학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장학금 제도도 이제 이 전주대와 타학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른 학과랑 받을 수 있느냐? 가령 공부 잘하면 장학금 받을 수 있습니까? 당연합니다. 모든 장학금 기준이 동일하고요. 거기다가 저희 미래융합대학만의 특별한 장학 제도, 그 다음에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장학금에 대해서는 일반 다른 학과에 비해서 훨씬 혜택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일하면서 다닌다는 것이 커리큘럼이 주간 야간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저희 전주대학교는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이 대단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토요일 하루만 학교에 와서 수업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야간을 사용하지 않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주대학교가 전주시 효자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저희 전북 지역 혹은 그 바깥 어디라도 큰 부담 없이 네, 저희 학교에서 수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들 다들 오십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야간반, 다시 말씀드리면 야간반 운영하지 않고요. 토요일 하루 수업과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온라인 수업 프로그램이 대단히 잘 돼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학사 관리도 잘 하고 여러분들과 상담도 아주 잘 할 수 있도록 다 돼 있으니까 믿고 한번 와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아까 또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네, 문화융합대학도 입시 설명회가 따로 있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저희는 미래융합대학이고요. 문화융합대학도 대단히 좋은 단과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구글 네이버에 검색하셔서 그쪽 행정실에 직접 물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네, 주신 질문들을 우선 답변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동영상 계속 살아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 동영상 안에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지 정보들 다 들어있으니까 댓글, 전화 등으로 궁금하신 것 망설이지 말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일단 질문에 대한 대답 마치고요. 저희 마지막 저희 사회 잘 보시는 사회자 선생님 모시고 네,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정말 저희가 1시간만 하려고 했는데요. 사실 경험도 별로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미진했던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좀 너그럽게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웬만한 궁금증은 다 해결되셨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셨더라도 예, 그냥 검색창에 전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을 검색해 주시거나 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전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 또 유튜브 전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 다 있습니다. 채널 열려 있고요. 전화번호 나갈 건데요. 063-220-3220이나 3219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토요일 날 수업하는 거 아시죠? 예, 학기 중에는 토요일 날 전화 언제든지 주셔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여러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모든 교수님들, 학장님 비롯해서 모든 교수님들과 마지막 여러분들께 크게 인사 한번 하고 오늘 라이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샷 준비됐나요? 네. 균형이 잘 맞네요. 되셨죠? 예. 외치겠습니다. 전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으로 오세요.